안녕하세요. 머니가 머니. 네, 7월 2020년 7월 마지막 째주 7월 27일부터 7월 말까지 경제 신문을 읽어줘. 네, 이번 주도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부동산, 경제, 금융, 주식, 종합면. 네, 먼저 부동산부터 시작하면 공공 재건축 초고층 짓고 상한제 제외, 잠실 5단지 음마 50층 길 열리나, 집 지을 땅 없다 코너 몰린 정부, 그린벨트 못 풀자 재건축 카드. 용적률이네요. 용적률 상향 충수 완화해주고, 공공재개발처럼 임대 확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외도 유력, 임대 비율 이익 환수 수준이 변수. 네, 신문 내용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재건축 아파트의 층수를 최고 35층까지로 막은 서울시의 이른바 35층 룰을 완화해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오밀조밀 붙은 성냥갑 아파트 대신 멋진 설계로 쭉 뽑은 고층 아파트를 지어야 더 높은 가치를 평가받기 때문이다. 한강, 산 등의 조망권이 중요해진 것도 한 이유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4년부터 요지부동으로 충수 규제를 유지해왔다. 이런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은 그린벨트 해제 논란을 거치면서 재건축 외에는 도심 공급을 늘릴 대안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에 대해서는 400%에 가까운 용적률을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서울 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은 법정 최대 용적률은 300%다. 오는 28일 시행 예정인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게 유력하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일반 분양가 가격을 10에서 20% 높일 수 있다. 현재 재개발은 임대주택을 최대 15%까지 의무 공급해야 하고, 법 개정으로는 오는 9월이면 이 비율이 20%로 올라간다. 재건축의 경우 임대 건립 의무는 없지만 인허가 등을 위해 대부분의 단지가 임대 아파트를 짓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국토부, 서울시 등의 공급 확대 방안을 취합하고 있다며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뉴타운 감세로 공급 늘린 MB정부 5년간 집값 13% 하락. MB정부 강남 인근 그린벨트 풀고 강북 재개발 본격화, 투기지역 해제 양도세도 감면, 규제 완화로 거래 숨통 튀어, 정부세 도입한 노 정부 땐 집값 치솟자 뒤늦게 신도시 발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계속 급등하면서 과거 정부 부동산 시장 안정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장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하락한 MB정부 시절이 주목받고 있다. 22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 불안을 잠재우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가 MB표 주택 정책을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취임 첫 해인 2008년 9월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어 내곡동과 세곡동에 시세 절반 수준인 아파트를 2012년까지 총 3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당초 목표만큼 완공하지는 못했지만 12년 첫 입주를 시작해 강남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MB정부 시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미국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전후해 국내 집값은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하락하다가 이듬해 1월 5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이후 2010년 8월까지 오르다 2014년 안정세를 보였다. MB정부 시절엔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리먼 쇼크 이후 국내에도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2013년까지 매년 4.5% 유동성 M2가 늘었다. 2017에서 2019년 MT 증가율은 7%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판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초기엔 세금과 부동산 규제로 집값을 잡으려다 실패하고 뒤늦게 주택 공급 확대를 병행하려 하고 있다. 이창무 하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다주택제를 잡겠다면 각종 세부 부담을 늘리고 규제를 강화하면 실수요자에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며 수요가 원하는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거래가 활성화돼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 두 번째 마지막 그 다음에 부동산 서울 경기 빌라도 들썩 거래 12년 만에 최대 아파트 규제로 대체제 부과 6월 거래량 지난해보다 2배 서울 은평 강서 송파구 순으로 많고 경기에선 성남 부천 손바뀜 활발 전셋값 급등의 쌍값도 매력 황금성 떨어져 투자 신중 필요 부동산 시장에서 찬밥 신세를 받아온 빌라가 들썩이고 있다. 지난달 서울과 경기 지역 빌라 매매 거래량이 2008년 후 12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최근 아파트 값이 급등한 데다 정부 규제가 아파트를 주로 겨냥하면서 대체제로 빌라가 떠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에 비해 황금성이 떨어지는 빌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파트 대체제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아파트 값이 너무 상승하고 대출은 봉쇄된 상황에서 인기가 오른 것이지 아파트에 대한 근본적인 구매 욕구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임병철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금융위기 때도 서울 지역 아파트가 활발히 거래된 후 후행적으로 빌라 시장에서 확산하는 형태를 보였다며 현재 부동산 규제를 비켜갔다 해도 부동산 시장 전반이 위축되면 빌라 시장도 침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 그 다음 경제 힘 빠지는 달러 외국인 다시 바이 코리아 유로화 가치 급등의 약달러로 원달러 환율도 하락세 전환 한국 주식 대거 팔아치운 외국인 순매도 멈추고 매수 강도 높여 환차익 노린 자금 유입 가능성 BBIG 종목은 대량 순매도 개인 매수에도 줄줄이 하락 유로엔 파운드 등 주요 선진국 통화 비교한 달러 가치가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약달러가 한국 원화 등 신흥국 통화를 상대로 또 나타날지 시장에 관심이 쏠린다. 보통 달러가 약세일 때 외국인 자금이 신흥국 증시로 흘러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외국인 매수세가 몰리는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가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 ICE가 산출하는 달러 지수는 지난 24일 94.44를 기록했다. 2018년 9월 26일 94.19 후 최저다. 이건 100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달러 지수가 강세고 100 이하면 달러 지수가 하락인 겁니다. 원인은 유로화 가치 급등이다. 유로 달러 환율은 24일 1.164달러로 마감했다. 하지만 신흥국 통화는 약달러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27일 5일 달러당 55원 40전 내린 1196원 10전에 마감했다. 지난 3월 달러당 1285원 70전에서 내려왔지만 여전히 1200원 내외를 맴돌고 있다. 최진영 이베스트 투자증권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보면 2009년 3월 89이던 달러 지수가 그해 11월 75로 급락한 일이 있었다며 그때도 경기 회복을 위해 미국이 부양책을 쓰면서 쌍둥이 적자가 나타난 영향이라고 말했다. 서정훈 삼성증권연구원은 유로화 강세 이후 아시아 통화 강세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며 원 달러 환율도 하반기에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코스피 지수, 앞으로 환율 하락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 대형주에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 매도폭을 줄이는 와중에도 BBIG,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종목은 팔아치우고 있다. 두 번째, 전 세계 유동성 넘쳐 주가 더 오를 것. BBIG 재상승 기대. 미국, 유럽 추가 부양책에 잇따라 3분기 중 코스피 2300 넘을 것. 주도주 하락은 일시적 조정 7명, 상승 1단락, 박스권 진입은 3명. 여의도의 고수의 10인방이 시장을 판단한 결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 1월 연중 고점 2267점 이후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는 투자자도 늘고 있다. 답을 찾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여의도 고수 10명과 인터뷰했다. 대부분은 유동성 덕에 주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으로 대표되는 기존 주도주는 일시적 조정을 거친 뒤 재상승할 것이란 시각이 많았다. 여의도 고수 10명 중 7명은 3월 중하순부터 시작된 상승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해외 주식 중에선 중국이 좋다는 응답이 5명으로 미국 4명을 근소하게 앞섰다. 이채원 대표는 미국도 좋지만 너무 올랐다는 약점이 있다며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좋고 좋은 종목이 많은데 비해 주가는 덜 올라 매력이 더 크다고 말했다. 가치주의 시대가 끝났다는 평가에 대해선 의견이 5대5로 팽팽히 맞섰다. 신진호 대표는 주식시장은 항상 반복됐다며 가치주가 부활하는 시기도 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성장주와 가치주 간극이 역사상 최대로 벌어져 있어 이는 좁혀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도 나왔다. 네, 그리고 국제 종합면 미국, 중국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비철금속 값 뛴다. 경제 제재 이후 SOC 꿈틀 아연 가격 7개월 만에 최고. 전기차 인기에 니켈 값 급등. 코로나 이후 캔 음료 수요으로 알루미늄 가격 석 달 새 17% 올라. 아연, 주석, 니켈,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가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이전 수준까지 치솟았다. 29일 영국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아연 가격은 장중 톤당 2266달러까지 올랐다. 작년 12월 이후 장중 최고치다. 주석 선물은 통당 18,110달러로 작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통당 13,722.5달러로 손바뀜된 니켈 선물은 최근 6개월 고점을 경신했다. 알루미늄 가격은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톤당 1,720달러를 넘겼다. 세계 공장 중국은 경제 재가동 이후 아연 등 주요 비철 금속 소비를 늘리고 있다. 중국 산업 생산은 올 초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시 하락했지만 지난 4월부터는 작년 동기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50.9를 기록했다. 지수가 50을 넘으면 경기가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뜻이다. 미국은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약 1조 달러, 한 1200조 규모로 도로, 교량, 통신망 등 구축 계획을 마련 중이다. 유로존도 마찬가지다. 지난 21일 7,500억 유로, 약 1,050조 규모의 경제회복기금 조성 합의 후 경기 확대 기대가 커지면서 유로존 7월 종합 PMI 속보치는 54.8로 6월 48.5에 비해 대폭 올랐다. S&P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비철 금속 광산 투자 예산은 전년 대비 29% 감소할 전망이다. ING는 코로나19로 인해 아연 등 주요 금속 광산의 신규 투자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향후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네, 7월 마지막 주 2020년 경제신문을 읽어줘는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까지 경제신문을 읽어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